맥가이버 아재의 밀리터리 덕후 이야기. 세 번째 주제는 지난 시간에 예고한 한국군에 최초로 적용된 플랫 장갑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상자 없이 성공적으로 이라크 파병이 종료되었으나 파병 전 육군의 분위기는 심각하게 돌아갔습니다. 월남전 이후 최대 파병에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았으니 정부나 군에서도 사상자 발생에 더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파병 직전 자이툰 사단 지휘부가 현지 정찰관 도착 전날부터 떠날 때까지 적대 세력에 열렬한 환영 파티가 있었더군요. 환영 파티는 야심한 시각에 적대 세력이 아군 주둔지에 풀을 쏘고 도망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 그 심각함이 상부에 전해졌을 것이고 더더욱 생존성 향상을 위한 업무는 초고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참모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빠른데 시체백을 몇십 개를 더 추가로 가져가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고 김선일 씨 사건 처리를 위해 바그다드로 파견을 간 적이 있는데 도착 첫날 24시경에 주변에 터지는 폭소리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텐트에서 같이 자던 미군들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더군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전 처음 당한 일이라 그대로 야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엔 긴장하며 누워있다가 포탄이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미련이 많이 남는 고 김선일 씨 사건에 대해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영원히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파병 전 육군본부에 근무할 때 정말 우연찮게 6 내지 7가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중 하나가 슬랫 장갑이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보고서 최상단에는 보고받는 사람이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XX였습니다. 뜬금없이 원 XX냐고요? 한국군이 보유한 총구마개는 평상시에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데 사격을 위해서는 총구마개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라크 같은 실상황에서 언제 총구마개를 제거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안한 것이 XX 같은 얇은 고무마개를 씌우면 평시 이물질을 방지하면서 상황 발생 시 바로 사격할 수 있다는 논리였고 그 이후에 XX 보고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본론인 슬랙 장갑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 차륜형 장갑차, 쉽게 말하면 바퀴형 장갑차를 가지고 파병을 가야 하는데 그 당시 차륜형 장갑차는 수방사에서 운영 중인 바퀴 4개짜리 피아트밖에 없었고 이게 워낙 구형이고 운영 중인 장비라 뺄 수가 없어 결국 그 당시 유일하게 납품할 수 있는 두산의 4x4 바라쿠다로 결정되었습니다. 나중 시험하러 가니 두산이 만든 게 아니고 신정개발이라는 협력업체가 두산 이름으로 납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쿠다가 주로 테러 진압용으로 쓰이는데 방어력이 너무도 약해 장갑 보호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대안으로 제가 제안한 플랫 장갑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이라크 현지에서 알았습니다. 이 업무를 떠맡은 후배가 위상전화로 플랫 재원을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 제안한 선배님이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주변에 주둔 중인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 부대에 몰래 가서 가로, 세로, 높이, 구조물간 간격, 본 장갑과의 이격거리, 재질 등을 확인해 보내줬습니다. 나중 본대가 들어올 때 보니 바라쿠다에 장착하고 왔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론 슬랫 장갑의 구조물이 RPG 탄두를 조기에 기폭시켜 본 장갑을 보호하는 걸로 오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슬랫 장갑이 본 장갑과 충분히 이격이 된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텐데 장갑 차량은 도로 주행을 위해 장갑 이격거리를 1m 이상 이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나중 다시 생각해보니 RPG 탄두가 슬랫 장갑의 간격에 RPG 탄두의 콘이 끼면서 부서져 기폭을 못하게 하는 게 원리였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 건데 생명과 관련된 거라 재질을 티타늄을 써야 되느냐, 본 장갑과 얼마를 이격해서 장착해야 하느냐, 슬랫 장갑 격자 크기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등 엄청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라크 파병 전 슬랫 장갑 시제를 만들어 시험을 해봤는데 60 내지 70%가 장갑에 끼어 RPG가 폭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가해서 슬랫 장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화학 에너지 탄입니다. 레이저를 제외한 현대의 모든 탄은
운동 에너지 탄과 화학 에너지 탄 둘 중 하나인데, 쉽게 설명하면 운동 에너지 탄은 소총탄처럼 순수한 운동용으로 표적을 타격하는 것으로 사거리에 영향을 받지만, 화학 에너지 탄은 표적을 타격하면 폭발을 일으키면서 표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한 관통력을 갖게 됩니다. 보병이 사용하는 현존하는 모든 휴대용 대전차 무기는 화학 에너지 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보병이 대전차용 운동 에너지 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탄속이 빠르고 일정 중량을 초과하는 탄을 사용해야 하는데, 중량 문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혹 대전차 소총을 언급할 수 있겠으나 이건 주 장갑보다는 장갑 차량의 취약 부분을 손상시키는 용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시켰습니다. 운동 에너지 탄과 화학 에너지 탄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초음속인 운동 에너지 탄 방어를 위해서는 함정 방어용 골키퍼 같은 것을 제외하고 맞고 버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능동 방어를 얘기할 수 있겠으나 초고속탄을 방어하는 데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학 에너지 탄은 변형된 탄의 일종이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 탄의 약점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심관만을 작동시키기 위해 그물망을 친다거나 슬랫 장갑처럼 코온을 망가뜨려 기폭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병용 대전차 무기는 저속으로 비행한다는 최대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된 배를 보호하기 위해 해저에 그물망을 설치해 어뢰 공격을 방어한다든지, 주요 구조물의 외부와 충분히 이격하여 신관을 작동시킬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펜스 철조망을 친다면 보병용 대전차 무기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휘탄 부위에 다시 맞지 않는다면 방어 확률은 100%에 가까울 것입니다. 파병 전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시킬까 말까 끝까지 고민했던 것은 컴프레셔를 이용한 총기 수입 방안이었습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 키보드 틈새 먼지를 제거하는 스프레이를 인근 부대의 협조를 구해 시험해 본 결과 상당한 시간 단축 효과가 있었으나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컴프레셔를 이용해 총기 수입을 한다면 분해와 결합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총기 수입 시간만 고려한다면 10초면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총기를 분해하지 않고 총기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도입할 지휘관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지휘관은 편의성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더 많이 있답니다. 다음 네 번째 주제는 복습 시간으로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을 추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